결국에 뭐 똑같이 그리는 거는 그냥 컴퓨터가 더 잘하잖아요. 그냥 컨트롤 C, V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할 때도 똑같이 그리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비슷한 뉘앙스를 만들어 보려고 연습하는 거. Non più tra i farfalloni. 요 다음에는 이제 입술이랑 입이랑 그리고 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입부터 좀 볼게요. 입은 일단은 그 입도 눈동자와 눈꺼풀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근육도 비슷하고요. 원리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입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있고 턱뼈가 있는 거죠. 턱뼈가 있고 그리고 그 겉을 이제 입술이 싸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입이 벌어지고 닫히는 거를 이제 좀 이해를 먼저 하면 좋은데요. 입은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 턱뼈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쪽 치아는 이제 얼굴 전체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두개골 전체랑.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거나 혹은 둘 다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작은 애가 움직이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입은 보시면은 이제 위로 열리는 경우는 없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가 있는 요 위쪽 두개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요 턱뼈 부분만 이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말을 할 때 위쪽이 움직이면은 위쪽은 눈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 턱뼈만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입은 위쪽은 가만히 있고 아래쪽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입술은 개별적으로 따로 올라가 있는 형태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의 형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V자 3개를 생각하시고 V자 3개 그리고 위쪽에는 화살표, 아래쪽에는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윗입술, 이렇게 아랫입술. 그래서 얘가 옆으로 늘어나면은 이 발음, 그리고 안쪽으로 줄어들면은 이제 휘파람 부는 이런 형태의 입술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V자 3개에 위쪽엔 화살표, 아래쪽엔 동그라미 2개. 되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의 입체에 대해서인데, 요거는 아예 외워버리면은 제일 편해요. 뭐냐면은 이제 옆면 입체인데, 이마가 내려오다가 눈썹에서 한번 튀어나왔다가 안화상 윤기로 들어갔다가 콧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같이 해봤고 여기에서 이제 인중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튀어나왔다가 윗입술에서 들어갔다가 아랫입술에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밑에서 들어갔다가 턱에서 다시 나오는 요 라인을 아예 외워버리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싹싹싹 그릴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표시해 놓은 게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을 얘기한 건데 아까 눈꺼풀이랑 비슷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제 빛이 온다고 치면은 여기는 이제 밝은 부분, 여기는 어두운 부분, 여기는 밝은 부분, 여기는 어두운 부분, 여기는 밝은 부분, 여기는 어두운 부분, 여기는 밝은 부분, 여기는 어두운 부분 이렇게 콧대에서부터 턱 끝까지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빛이 올 때 빛을 받는 부분이 있고 어두워지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빛이 위에서 아래로 오지만 아래에서 위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이게 이제 반대로 반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반측면 얼굴 그릴 때는 중앙선 같은 거를 그어보면은 형태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로선 쭉 오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썹에서 튀어나왔다가 안화상 윤기에서 들어갔다가 콧대로 갔다가 코 밑에서 들어갔다가 인중에서 나왔다가 윗입술에서 들어갔다가 아랫입술, 입술 밑에 턱 이런 식으로 중앙선 라인을 쭉 그어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입체감이 제대로 중앙선에 잘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술의 형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입술을 한번 그려봅시다. 레이어 하나 올려서 입술의 위치는 코 밑에서 턱 끝까지의 중간 지점 요쯤에 이제 아랫입술이 걸칩니다.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입술이. 입술의 형태는 V자 3개를 먼저 잡고
얘는 지금 반측면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길겠죠. 그리고 중앙선 입체는 인중에서 튀어나왔다가 윗입술에서 들어갔다가 아랫입술에서 다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왔다. 이런 중앙선 라인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토대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투명도 좀 낮춰보시고 위쪽 레이어로 오셔서 보통 윗입술을 진하게 칠해주는 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빛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윗입술이 어둡게 칠해지는 편이고 아래쪽 입술은 약간 밝게 두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입술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입술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길쭉한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 눈 했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들을 관찰을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태를 좀 채용을 하셔서 내 그림체에다가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보는 거는 이제 본인의 호불호에 맞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귀 쪽으로 와봅시다. 귀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왜냐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입체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귀를 잘 안 봐요. 우리는 얼굴 같은 거 볼 때 일단 표정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귀가. 그래서 사람 얼굴 볼 때도 귀는 잘 안 보고 보통은 눈, 코, 입 이렇게 이목구비를 보죠. 그래서 귀는 이제 만화나 혹은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묘사될 때도 그렇게 막 많이 묘사되는 일 거의 없고 일부러 조금 덜 묘사하는 편입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왜냐면은 귀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를 해버리면은 다른 곳에 가야 할 시선이 뺏길 수도 있어요. 귀한테. 그래서 귀는 일부러 좀 눌러버린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의 구조는 간단한데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레이어 새로 만들어서 네, 우선은 제일 먼저 물음표 모양을 그립니다. 귀에 가장 큰 귓바퀴랑 귓볼 부분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쪽에 Y자 두 갈래 귓바퀴를 그려줍니다. Y자로 된 두 갈래 귓바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작은 연고를 잡아줄 건데 요거는 저희 이어폰 낄 때 에어팟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 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딱 걸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폰 끼고 돌아다녀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어폰 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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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요 Y자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요 파란 부분 물음표 부분은 이렇게 Y자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서로의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투명도 낮춰보시고 이제 선을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마다 귀의 형태도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묘사가 된 상태면은 사실 막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오히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귀는 그렇게까지 막 얼굴에서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러 좀 묘사 정도를 낮추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는 평생 자라요. 그래서 귀를 작게 그리면은 애처럼 되고 귀를 크게 그리면은 좀 나이가 든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만화 속에서 이제 되게 연로한 캐릭터 그런 캐릭터들 보면 눈썹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들 보면 귀가 이렇게 큰 경우가 있어요. 늙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를 일부러 되게 크게 그려준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반면에 얼굴에 비해서 귀가 이렇게 작다. 그러면 애기 같이 되는 거죠. 귀가 작으면 애기, 귀가 크면 노인.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밑에 그려놓으신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귀는 다 다른 형태로 생겼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다 똑같다는 거. 물음표 모양의 바깥쪽 귓바퀴와 귓볼, 그리고 Y자 모양의 작은 귓바퀴, 그리고 이어폰 거리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나머지 뭐 턱 같은 부분들 다 붙여보시고 머리카락은 다음 시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 캐릭터를 좀 그려보았습니다. 봐줄만하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을 좀 그려볼 수 있겠고, 요 안에 이제 파츠들을 조절을 해서 얼굴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눈썹을 더 진하게 한다든지, 뭐 눈을 좀 실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콧대를 뭐 매부리 코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입술을 좀 작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캐릭터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 안에서 요 구성 요소들을 빼서 이제 그려보는 것까지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 뭘로 해볼까요? 오른손 잡이면은 아마 좌우 반전하는 게 그리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기울어진 각도니까 좀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좀 봅시다. 저는 얼굴 중앙선을 좀 이어볼게요. 이렇게 타고 와서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안호상 윤기로 들어갔다가 콧대를 타고 올라가서 코끝에서 코 밑으로 인중에서 윗입술로 아랫입술로 턱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눈썹이 가지고 있는 요 갈매기 모양은 이렇게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썹 끝에서 눈 바깥쪽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눈의 입체는 이렇게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 정도의 공간을 두고 눈의 입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코 부분은 이제 콧대가 안화상 윤기에서 콧대로 와서 코끝에서 코 밑으로 갈고리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콧구멍 속으로. 그리고 코끝에서 콧볼로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은 뚫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블랙홀처럼 날려 들어가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안화상 윤기보다 아래쪽으로 광대뼈 부분 지나서 턱 라인으로, 그리고 입술은 3개의 등분이죠. V자 3개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V자의 형태는 좀 변형될 수 있겠죠. 이렇게 V, 이렇게 V, 이렇게 V. 아래쪽에는 동그라미 2개입니다. 자, 약간 옆에다가 분리를 시켜서 보자면 이런 느낌. 으로 지금 그려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치아랑은 개별입니다. 개별. 치아는 입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벌어져 있는데 치아는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입술은 닫혀 있는데 치아는 벌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다른 근육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귀의 형태는 큰 귓바퀴가 물음표 모양으로, 작은 귓바퀴가 Y자 모양으로, 그리고 이어폰 거리 Y자랑 합류. 네, 이 친구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그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도형화된 상태에서 차근차근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진행하시고 한 번에 진행하셔도 되거든요. 그건 이제 뭐 본인 할 수 있는 능력치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도형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자유롭게, 뭐 예를 들면 2 곱하기 8 이런 거 딱 하면 우리는 16 바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걸 8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계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좌표 위에다가 값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능하면 한 번에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우면 이제 2~3번에 걸쳐서 해도 괜찮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얼굴을 미형으로 그릴 때 중요한 거는요, 이제 부분별로 잘 그리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부분별로 잘 그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어떤 비율, 각도 이런 게 이제 잘 맞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조화라고 하나요? 부분별로 놓고 보면은 별로 막 그렇게 예쁜 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조화만 잘 되어 있으면은 미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실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분별로 막 블링블링하게 그리는 것보다 사이에 이제 빈 공간 같은 거 잘 맞추고 각도 같은 거 잘 맞추고 그런 이제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 조화와 균형.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의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편적인 형태를 저희가 같이 그려보긴 했지만 실제 형태는 우리가 관찰을 해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 마음에 너무 쏙 든다. 이런 거는 이제 채용을 하셔서 자기 그림체 안에다가 잘 녹여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참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형태랑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미형으로 그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똑같이 그리는 거는 그냥 컴퓨터가 더 잘하잖아요. 그냥 컨트롤 C, V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할 때도 똑같이 그리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비슷한 뉘앙스를 만들어 보려고 연습하는 거. 특히 얼굴에서는 비슷한 표정, 그리고 비슷한 특징,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봅시다. 지금 헤어스타일을 아직 안 해가지고 조금 미형으로 그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잘생긴 사람도 머리를 다 깎아놓으면은 바로 한 10살 늙거든요. 헤어스타일을 붙여놓으면은 훨씬 더 미형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가지고 있는 중앙선 이렇게 눈썹 라인에서 안화상 윤기로 들어갔다가 콧대를 타고 다시 나왔다가 코 밑으로 들어갔다가 인중 윗입술 아랫입술 턱 그리고 눈썹 라인은 눈썹이 엄청 진하신 분인데 갈매기 형태죠. 요렇게 그리고 안화상 윤기로 콧대가 와서 코끝으로 와서 코끝에서는 콧볼로 그리고 눈은 아까 말했듯이 감고 있을 때는요 위쪽 눈꺼풀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을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도 아래쪽으로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안화상 윤기 아래쪽으로 이제 광대 부분이 입체감이 생기고요.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턱이랑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귀는 큰 귓바퀴, 물음표, Y자, 그리고 이어폰 거리까지. 그리고 입술은
V자 3개인데 인중 부분 화살표 형태, 아랫입술은 동그라미 2개.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중앙선, 눈썹에서 튀어나왔다가 안화상 윤기에서 들어갔다가 콧대, 코끝, 코밑, 인중, 윗입술, 아랫입술, 턱. 요 라인을 아예 외워버리면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옆모습이 있으면은 요 코끝에서 턱끝을 딱 이어서 요 공간을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릴 때 되게 편합니다. 빈 공간을 아예 외워버리면. 네, 그 다음에 눈썹 라인은 얘는 이제 옆면이니까 절반만 있겠죠. 요 라인 중에 요 절반만 있는 겁니다. 눈썹은 요런 식으로 얘가 요렇게, 그리고 눈은 약간 흐릿하게 뜨고 있는 거죠. 절반쯤 감겨 있는 상태죠. 절반쯤 감겨 있을 때는 속눈썹이 위나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눈 그렸을 때 요거 했었던 거, 눈은 정면에서 볼 때는 곡선형인데 옆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직선형이라는 거. 그리고 안화상 윤기로 들어왔다가 콧대로 와서 코끝에서 이제 콧볼로 갈고리 모양으로, 콧구멍은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 옆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인중 라인에서 윗입술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V자 3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아랫입술도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주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귀의 형태는 큰 귓바퀴 물음표, 작은 귓바퀴 Y자, 이어폰 거리.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rci sotto a dolcissimo d'amore.